제가 지금 제주도 여행을 와 있는데 아니 댓글이 폭발을 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영상을 좀 찍어 보겠습니다. 일단 승무원 직업의 장점이랑 단점에 대해서 저는 직접 겪어봤잖아요. 다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매도 빨리 받는 게 나으니까 단점부터 바로 알려드릴게요. 1번은 뭐 너무나 예상 가능한 불규칙을 넘어서 거의 무질서에 가까운 스케줄. 그러니까 승무원이 당연히 불규칙적인 스케줄이라는 거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왜냐면은 특히나 이제 대형 항공사,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뭐 미국, 유럽도 가고 뭐 일본, 가까운 나라도 가지만 먼 나라 갔을 때 시차 적응이라든지 그런 불규칙적인 스케줄은 다 알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항공은 스케줄이 갑자기 바뀌어요. 스케줄이 보통 한 달 전에 매달 21일에 다음 달 스케줄이 뜨거든요. 근데 그 스케줄을 보면 확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렇게 블랭크라 그래서 빈칸 스케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승무원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뭐 블랭크니 빈칸이니 아 나 불렸다 나 오프 떴다 막 이런 이야기 하는 거를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뒤에 정해진 스케줄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앞에 빈칸 정해져 있지 않는 스케줄 그 블랭크에 다른 비행이 잡히면 2박 3일 방콕이 잡혔어요. 그러면 블랭크가 한 칸이었는데 그날 중거리 비행이 잡히면 내가 그 뒤에 잡혀있던 장거리 비행 스케줄이 다 깨지는 거예요. 오늘이 31일인데 내가 1일이 블랭크였어. 근데 그 1일 뒤에 2일부터 파리 비행을 가는 거였다. 였는데 1일에 방콕이 풀려요. 그럼 방콕 2박 3일 스케줄이거든요. 그러면 원래는 2, 3, 4, 5 비행하고 6일, 7일이 오프였는데 방콕이 불림으로써 오프인 날이 아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미쳐버리는 거야, 사람이. 아니, 나 7일에 친구 만나려고 약속 다 잡아놨는데 다 취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1년에 몇 번 없고 뭐 1년에 한두 번이면 괜찮죠. 근데 굉장히 자주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승무원들은 그거에 대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블랭크가 뭐 미리 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 전날 저녁 5시? 이때 떠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 내가 일을 할지 출근을 할지 집에서 쉴지를 그 전날 오후까지 모르는 거예요. 최악이죠. 이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인간관계가 일하는데 거의 구할을 차지한다. 일단 신입으로 처음에 입사를 하면 요즘에는 뭐 1인 1실을 쓴다는 얘기도 있었던데 저 때만 해도 2년 인턴 기간 동안은 2인 1실이었어요. 그러면은 내 바로 위에 선배랑 방을 같이 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선배랑 나랑 성격이 너무 안 맞아. 뭐 생활 습관도 너무 안 맞아. 이러면은 진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특히나 후배 입장이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팀제로 대한항공 기준입니다. 팀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제 팀장님, 부팀장님이 만약에 나랑 너무 안 맞아. 저 때만 해도 막내들은 부팀장님이랑 같이 카트를 잡고 손님들한테 식사 서비스를 해야 됐어요. 근데 부팀장님이 나를 유독 뭐 마음에 안 들어 한다거나 그러면은 계속 눈치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또 너무 나랑 잘 맞아. 날 너무 예뻐요. 그러면은 즐겁게 비행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내가 그거를 예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대한항공은 팀제가 1년이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반 사무직을 하고 계시는 분들보다는 내가 조금 안 맞는 사람이어도 1년만 참으면 된다라는 게 있으니까 생각보다 그거는 오히려 단점이 아닐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근데 안 맞으면 정말 완전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리고 의외로 그 승객분들 중에 뭐 진상 승객 이런 거는 저는 사실 본 적이 없고 제가 제일 친한 친구한테도 제일 친한 동기 지금도 비행 가 있는 동기한테 또 진상 승객 본 적 있어 이러면은 그냥 비빔밥이 다 떨어져서 화를 냈던 할아버지 한 분 만났던 거 빼고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승객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경우는 없고요. 같이 일하는 동료 승무원, 선배들, 팀장님들 또는 뭐 언니, 팀 언니랑 좀 안 맞는다. 유독 나를 좀 싫어하는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지 승객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퇴사하는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3번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 사고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저희 대한항공은 프리미엄 항공사잖아요. 그래서 그 식사 중에 뭐 그 채식주의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뭐 글루텐 프리 밀 완전 채식 뭐 이런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실수로 그게 안 실렸어요 비행기에. 그게 누락이 된 거야.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어떡해요? 비행기 이미 하늘, 우리는 이미 저기 뭐냐 1만 피트에 이미 1만 피트 비행기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갑자기 글루텐 프리 식사를 만들어요? 그럼 손님한테 가가지고 하루 종일 비행하는 시간 내내 계속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체크하고. 물론 그 손님이 좀 뭐 착한 손님이다 라고 해도, 좀 마음씨가 좋으신 손님이다 해도 그거는 건강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되게 예민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수잖아요. 승무원이 체크를 못한 실수인 건 맞으니까. 그래서 그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실수가 일어났을 때 그걸 어떻게 복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예측 불허의 상황들이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완전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 비행기는 정해진 물량, 한정적인 자원 내에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호텔이면 어디 급하게라도 손님이 너무 그걸 원한다라고 하면 어디 급하게 사와서라도 제공을 할 수 있는데, 비행기는 없어요. 우리 하늘나라. 우리 여기서 만들 수 없어.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어렵다는 거. 그리고 정말 승무원들이 애플워치 차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 애플워치에 비행 한번 장거리 비행 갔다 오면 걸음수가 거의 15,000보가 찍혀요. 너무 신기하죠? 거기가 어디, 우리 10,000보 찍으려면은 진짜 많이 뭐 한 2시간 걸어야 되는 거 아시죠? 쉬지 않고. 근데 장거리 비행 갔다 오면 15,000보, 20,000보가 찍혀. 그러니까 거의 쉴 틈 없이, 그러니까 중간에 교대 시간에 잠자는 시간 한 3-4시간 빼고는 쉴 틈 없이 앉았다 일어났다 식사 서비스 할 때 걸어다니고, 손님들이 라면 달라 그러면 라면 주고, 막 물 달라면 물 주고, 신체적으로 힘들어요, 업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가 표현하기로는 걸어서 뉴욕까지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좀 사소한 거에 집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집에서 냉장고에 주스 라벨이 보이든지 말든지, 왜 옛날에 그 브라이언님 유튜브에서 막 각 맞춰가지고 쫙 편의점처럼 쫙 진열해 놓는 거 있죠. 그런 거 집에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근데 승무원 업무를 하면서 칭찬을 받고 좀 잘하는 승무원이다 소리를 들으려면 그런 막 각 맞추는 거,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 막 탁탁, 그리고 막 예민하게 막 이거 삐져나와 있어. 막 왜 승무원들이 승객들 보딩하기 전에, 탑승하기 전에 막 그런 거 좌석 시트도 점검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예민하게 딱 이렇게 봐야 돼요. 예리하게. 막 콜라 안 차가우면 막 예민해지고. 그리고 막 전자레인지 돌렸는데 그 오븐 있잖아요. 비행기 오븐에 돌렸는데 밥이 조금 덜 따뜻해.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또 승무원들 사이에서는 이슈가 되니까 그 밥이 안 뜨거워가지고 막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히트, 이런 되게 사소한 거에 좀 집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안 맞았었고. 그리고 업무가 되게 매번 똑같은 거를 반복하게 돼요. 결국에는 장거리 목적지는 뭐 매번 다르겠죠. 대한항공의 취향지가 뭐 한 50개 도시가 넘으니까 매번 목적지는 달라지지만 내가 결국에 비행기 타서 하는 일은 굉장히 루틴한 거예요. 식사 제대로 실렸는지 확인하고, 비행기 뜨면은 식사 서비스 하고, 중간중간에 손님들 응대하고, 그리고 뭐 자고 일어나가지고 2번째 식사 준비하고, 그런 식으로 어쨌든 업무가 루틴하기 때문에 좀 지루해질 수 있다. 그리고 대한항공이라는 회사가 승무원을 대하는 태도가 물론 모든 직장이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대기업이 뭐 직원 하나하나를 특별하게 여겨주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모든 대기업 직장인들이 우린 그냥 부품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대한항공은 특히나 승무원을 대하는 회사의 태도가 굉장히 정말로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인력으로 생각을 해요. 언제든지 너네는 언제든지 다른 사람이 와도 충분히 우리가 조금만 교육시키면 다 할 수 있는 업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끼리 막 진짜 우리를 무슨 비행기에 있는 주전자보다 못한 존재로 생각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승무원들은 아시아나나 다른 항공사는 모르겠어요. 근데 대한항공은 연차를 신청을 하면 그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규정대로 알맞게 내가 받은 정당한 연차를 쓰겠다고 신청을 했는데도 그 연차가 내가 요청한 날짜대로 나오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내 스케줄을 마음대로 통제를 못하고, 쉬고 싶을 때 못 쉬고, 쉬려고 해도 팀 점수 깎인다고, 아파도 병간하려고 해도 눈치 봐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무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좀 그만두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승무원 직업은 장점도 굉장히 명확한 직업이에요. 일단 제가 지난 콘텐츠에서 월급도 보여드렸다시피, 아니 사회초년생인데 세금 떼고 내가 실수령액으로 받는 금액이 300 중후반이잖아요. 350에서 400 사이? 지금은 더 올랐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저는 이거는 진짜 나쁘지 않은 급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급여가 그래도 높은 편이다.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들이
뭐 특별한 자격증 없이 그냥 하는 일인데 이 정도면 굉장히 급여가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회사가 안정적이다. 대한항공이라는 회사는 어쨌든 안정적인 회사고 코로나를 겪었을 때도 오히려 회사가 막 최대 매출을 내고 아시아나도 인수합병을 앞두고 있고 회사가 굉장히 탄탄하다는 거. 그리고 3번은 여자들이 많이 다니는 이제 직장이잖아요. 여초 회사여가지고 여성 친화적인 복지가 많습니다. 일단 임신을 하면 그 즉시 비행을 중단하고 임신 휴직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들어가야 돼요. 규정상 임신을 하면 임신 사실이 확인이 되면은 그때부터 비행이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제도도 굉장히 잘 돼 있고 복직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꽤나 여성 친화적이다. 그리고 항공사만의 특급 복지, 결혼항공권, 효도항공권, 그리고 제드라 그래서 직원항공권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라스베가스 왕복 갔다 왔을 때 엄마랑 저랑 해서 비행기 값이 인당 20만 원 초반대가 나왔었어요. 거의 그냥 공항세 정도만 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도 20만 원대고 일본 이런 데 갈 때는 뭐 거의 뭐 한 5, 6만 원대? 이 정도로 갔다 올 수 있으니까 이런 뭐 항공권 좀 싸게 쓸 수 있는 복지는 좋죠. 결혼할 때는 자리가 남는다라는 조건 하에 비즈니스 티켓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일과 삶이 완벽하게 분리돼 있어요. 저는 지금 쇼호스트를 하면서는 제가 퇴근을 했는데도 집에서 상품 공부를 해야 되고 상품 쓰는 거 막 영상도 찍어야 되고 내가 내일 이 상품을 어떻게 소개할까 막 고민해야 되고 일과 관련된 걸 계속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승무원은 비행기 타서 업무하고 비행기 딱 랜딩하면은 끝이에요. 그때부터는 집에 와서까지 내가 비행기에서 막 이렇게 고민하는 게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과 삶이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다음으로는 남들 일할 때 쉰다. 남들 일할 때 쉰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사람들 좀 몰리는 데 있잖아요. 막 더현대 오픈했을 때 평일에 가면은 그래도 사람이 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핫플이나 이런 데를 좀 붐비지 않는 시간대에 내가 내 시간을 써서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은 괜찮은 것 같고 또 쉬는 날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시간이 좀 남아 돌아요. 왜냐면 그 비행했을 때도 그 스테이션에 가가지고 거기서 호텔에서 거의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이랑 떨어져 있어서 친구들이랑 만날 수 없어서 그게 좀 아쉬울 뿐이지 나 혼자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직업이라서 그 부분은 좀 또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 부분은 장점인지 단점인지 저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업무를 위해서 내가 따로 자기 개발을 할 게 없어요. 지금 저는 쇼호스트를 하면서 제가 계속 피부 관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계속 뭐 공부도 엄청 많이 해야 되고 뭔가 저를 계속 갖고 나가야 되고 지식을 계속 쌓아야 되거든요. 근데 승무원은 한 번 일이 익숙해지고 나면은 그냥 그때그때 바뀌는 서비스 규정 정도만 숙지를 해놓으면 되는 거고 뭐 창의적인 거를 내가 할 필요가 없다. 그냥 나는 정해진 대로, 주어진 대로 그 일만 수행을 하면 된다. 물론 영어 점수가 좋고 이러면 나중에 진급할 때 좀 그게 조금 메리트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제외하고는 내가 막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새로운 거를 막 만들어내고 새로운 걸 생각해내고 내 지식을 쌓고 뽐내고 이럴 게 없다는 거? 그거는 누군가한테는 장점일 수 있고 누군가한테는 단점일 수 있죠. 저한테는 그게 좀 단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나는 직장은 직장일 뿐이고 여기서 나는 자아 실현을 하고 싶진 않아 하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장점일 수 있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장단점을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승무원하면 좋을까요? 라는 것도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승무원들은 굉장히 활발해야 돼요. 활발해야 되고 친화력도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승무원들이 팀 비행을 할 때도 1년 단위로 팀이 바뀌잖아요. 대한항공은. 그러면은 매년 새로운 팀원들이랑 인사를 하고 친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내성적인 사람보다는 확실히 외향적인 사람들이 좋고요. 승객을 응대할 때도 처음 보는 사람이어도 친절하게 웃으면서 손님 그러셨어요. 좀 이런 식으로 활발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잘 맞습니다. 그리고 밝고 좀 긍정적이고 그러면서 업무적으로 일 잘하다라는 칭찬을 들으려면 손끝이 야무져야 돼요. 살림 잘하는 분들 있죠. 막 각 맞춰서 탁탁탁 씻기도 막 같은 설거지를 해도 되게 깔끔하게 정리 잘해놓는 사람이 있고 물 여기저기 다 튀는 사람 있잖아요. 저는 좀 후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외향적이고 밝고 이런 건 잘 맞았는데 막 깔끔하게 정리정돈하고 이런 거는 좀 안 맞았어요. 그래서 밝고 외향적이고 사교적이면서
손끝 야무지면은 완전 최고의 승무원, 제일 일 잘하는 승무원 되는 거죠. 그리고 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어쨌든 승무원은요, 기본적으로 남을 위해줘야 되는 직업이에요. 나를 낮추고 상대를 올려줘야 되는 직업이에요. 그게 서비스직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좀 봉사정신도 있고, 그리고 좀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왜냐면은 승무원은 내 꿈을 펼치고 야망을 펼치고 내 아이디어로 막 뭔가 회사에서 큰 일을 하고 이런 직업이 아니에요. 그냥 매일매일 루틴하게 정해진 업무를 그대로 수행을 하면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좀 작은 것에서 오늘은 저 손님이 나한테 되게 고맙다고 했어. 이러면은 되게 기쁘고, 오늘 베트남 비행 가가지고 나트랑 비행 가가지고 마사지 받았더니 너무 좋다. 네일 아트 여기서 막 3만 원에 하니까 너무 좋네. 이런 식으로 좀 소확행을 즐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직업이고요. 제가 MBTI도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일단 T보다는 좀 F 성향인 사람들이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외향적인 사람들, ENFJ. 성격 좋은 MBTI로 너무 유명하죠. ENFJ, 또는 저는 승무원 할 때 MBTI가 ENFP였는데 좀 그냥 발랄하고, 좀 손끝 야무짐은 덜하더라도 승객한테 기쁨을 주고 그리고 같이 일하는 동료 승무원들한테 밝은 비타민 같은 에너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 ENFP. 또는 좀 말수는 적고 조용하지만 묵묵히 자기 일을 잘할 만한 MBTI는 ISFP 또는 ESFP. 그리고 J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너무 MBTI 과몰입이라고 할 수도 있긴 한데, 승무원 직업은, 특히 대한항공은 그냥 아예 예측 불허예요. 한 달치 스케줄이 나왔다고 해도 거기서 엄청 많이 바뀌어요. 스케줄 깨진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조금 내가 많이 규칙적이고 나는 뭔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일어나는 게 너무 나한테 스트레스다 이러면은 이 직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힘들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누가 합격하나요? 어떤 사람들이 합격하나요? 일단 외모는 너무 다양해요. 뭐 대한항공상이라고 불리는 외모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좀 동글동글하고 강아지상에 이제 좀 이렇게 참해 보이는 인상의 사람들이 많긴 합니다만, 저랑 되게 친했던 동기는 완전 모델상이었거든요. 좀 눈 이렇게 좀 찢어지고 되게 이렇게 시크하고 세련되게 생긴 이미지의 친구였는데, 그런 친구도 합격을 했고, 그래서 외모가 물론 대한항공이 선호하는 좀 동안의 이미지, 좀 동글동글한 이미지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외모가 아니어도 합격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키는 최소한 164는 돼야 돼요. 163은 조금 작아요. 저도 165가 조금 넘는 키였는데, 그리고 비율이 중요합니다. 얼굴 좀 작은 편이고 팔다리 길고 그래야지 키가 조금 160 중반대에 있는 분들은 유리해요. 그리고 목소리는 제가 또 따로 이야기할 텐데, 목소리가 사람들이 들었을 때 호감이 가는 목소리여야 돼요. 그리고 체력이 좋아야 됩니다. 체력 테스트 대한항공 하거든요. 수영 시험도 보지만 따로 막 윗몸 일으키기나 이런 체력 시험들도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승무원을 준비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 뭐부터 해야 되는지 제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1번으로는 내가 승무원 시험을 내일 당장 보러 간다라고 생각하고 뭐 입고 갈지, 어떤 블라우스에 어떤 치마 입고, 그리고 어떤 구두 신고 갈지, 이런 거 다 정해두세요. 미리. 지금 시간 있을 때, 아직 대한항공 공채 안 떴잖아요. 이럴 때 정해두세요. 이럴 때 정해둬야지 내가 괜히 쓸데없이 딱 공채 떴는데 막 옷 보러 다니고 이러느라 시간 낭비 안 합니다. 그리고 동영상은요, 저 쇼호스트 시험 볼 때 다 동영상 면접이었어요. 1차가 다 자기소개서 동영상 제출을 해야 됐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거의 다 합격을 했었는데, 제가 어디 스튜디오 나가서 영상 찍은 적은 없고, 그냥 우리 집에서 조명 밝은 데 있잖아요. 내가 셀카 많이 찍는 셀카존 있죠. 그런 데 가가지고 영상을 찍어보세요. 여기서 내가 얼굴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메이크업도 그때 가가지고 막 급하게 어디 알아봐서 수소문해서 받으려고 하면 나랑 그 메이크업 샵이 잘 맞는지도 모르고 그때 예약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시간 많을 때 좀 투자한다라고 생각하고 괜히 학원비나 과외비 막 수십만 원씩 쓰지 마시고, 그 이미지 메이킹에 제일 중요한 메이크업이랑 헤어를 내가 어떤 샵에 가서 어느 선생님한테 받을지를 지금 이렇게 시간 많을 때 좀 투자해서 미리 만들어 두세요. 한 두세 군데 정도 저는 미리 받아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래야지 그때 가서 여유 있게, 왜냐면 메이크업 샵들 아시죠? 그 공채 기간 되면은 기존 회원만 받아주고 새로운 손님은 아예 예약도 안 잡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 많을 때 그냥
뭐 면접용 증명사진 찍는다라고 생각하고 미리 메이크업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발음, 발성, 말투는 단기간에 되는 건 아니에요. 저한테 목소리 연습 어떻게 했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제가 목소리랑 발음, 발성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한 3, 4개월 정도 숨 들이마시고 내뱉는 연습을 매일매일 했어요. 코로 마시고 하 이런 식으로 뱉어내는 거. 근데 이거 매일 할 수 있는 분 거의 안 계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서 저는 방송인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수영이랑 운동 대한항공 세력 테스트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파서 병가 내고 아파서 퇴사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프지 않을 만한 좀 튼튼한 승무원을 뽑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승무원 일을 하면서도 나중에 오래 가려면 체력 좋아야 돼요. 운동하세요. 체력을 키울 수 있는 운동 지금부터 하시고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많이 탐구를 해보세요. 내가 정말 이 직업이 맞는 사람인가? 저는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좀 욕심이 있고 막 내가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전 승무원을 하면서 나 이 직업 잘 맞는데 나 승무원 하면 잘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제가 좀 외향적이고 사교적이고 활발한 부분에서는 승무원이랑 잘 맞았지만 그 외에 내가 개인의 성취를 중시하고 뭔가 나의 아이디어를 뽐내고 이런 거에서 내가 그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으면 저는 승무원 직업을 한번 다시 고려를 해봤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저처럼 나중에 알지 마시고 지금부터 자아 탐구를 통해서 내가 뭘 할 때 제일 기뻤고 내가 뭘 할 때 제일 즐거웠지? 뭘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너 이거 잘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지?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메모장에 보면은 이거는 승무원 준비할 때는 아니고 쇼호스트 준비할 때 했던 건데 제가 이런 식으로 이거 보이세요? 자아탐구 및 경험, 발자취, 저의 발자취를 정리한 파일이 있어요. 내가 어떤 걸 했었는지 이걸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정리를 해두시고 면접 때 답변 내가 미리 연습한다, 미리 만들어놓는다 생각하고 시간 많을 때 내 경험, 발자취를 이렇게 꼼꼼하게 한번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냥 된다고 생각하고 준비하세요. 될까? 안 될까? 그거 고민하면 자신감 떨어지고요. 어차피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도 모르고 하늘도 모르고 면접관도 몰라요. 그냥 난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세요. 대신 하루하루 보내는 시간을 좀 밀도 있게. 진짜 누가 봐도 얘 승무원 준비 진짜 열심히 하네. 야 누가 봐도 너는 되겠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매일매일 하루를 잘 채워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유니폼 입고 비행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어볼게요. 안녕.